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자, 어제는 모처럼 불장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어제의 수익률을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주간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일간의 미국이 연휴를 보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화요일이었는데요. 특히 증시를 테슬라가 이끌었다 할 정도로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고유가가 계속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을 이렇게 테슬라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빌리자면 연준의 긴축 주기가 아직은 멀었다. 미국 경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감안을 할 때 지수가 바닥을 본 것인지 아직까지는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바닥을 보기 위해선 연준이 앞으로 일어나는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증시의 바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연준은 앞으로도 7월에도 0.75%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박힌 총재가 연설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여전히 정상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이달 초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했는데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6월 연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회의에서도 또 다른 50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상하원 청문회에 파월 의장이 증언자로 나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전망 지표 힌트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관망을 하면서 75bp 인상에 대한 그런 발언들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속설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술주보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더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계속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모처럼 만에 이렇게 14.80 플러스 8%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도 이 지금 파월 의장의 청문회라든지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프리장에서 시작하는 단가에서는 하락적인 면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새벽 이후라도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쏙쓸이 오늘 풀이장에서 어제에 반등되었던 수익률을 까먹고 다시 하락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변동성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루 올랐다 하루 뺐다 하는 그런 변동성 시장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라이브에서 지금 속슬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이평선인 5일선에 좀 안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은 지금은 5일 이평선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안착을 해야만이 이 저항선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 해도 나름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가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이렇게 어제 상승되었다가 다시 한번 종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마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매도세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공급망에서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지수는 계속적으로 하락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TQ도 잠시 보시면요. 어제 TQ 같은 경우는 지금 의외로 단기 이평선 구간에 안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단기 이평선 구간인 23달러 구간에서 나름의 지지를 좀 받아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의 속설의 차트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TQ도 역시 하락적인 부분으로 돌아서서 간다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23달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적인 부분, 지지적인 부분을 받아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등적인 시장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제의 투자적인 모습에서 오늘은 매도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